제가 좀 이게 금요일 장이 끝나고 좀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한두 달 동안은 제 주식 이게 시황을 거의 체크를 매일마다 그거를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좀 약간 그걸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다른 일이 바쁘고 주식 현황 지금 주식을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급락 장세가 올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멀리 있는 게 이게 좀 이게 저기 있고 때가 오면 그때 이제 저기 모니터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었는데 그 때가 지금 이제 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강의를 이렇게 지금 올리게 됩니다. 현재 지금 다들 궁금하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다들 지금 전문가들한테 다 그걸 묻고 있을 거예요. 패닉이 이제 얼굴에 공포가 얼굴에 이제 가득한 표정으로 다들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예측이고 이렇게 된다고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뭐 예언을 제가 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은 이게 가능은 해요. 이게 굉장히 요 강의를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안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저기, 한강다리 가실 분도 이것도 이거, 겁나게 이것도 이게 저기, 이게 또 이게 주서 있을, 한강다리에서 이거, 다이빙 다들 주서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국면을 대처해야 하는지 그거는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대처를 좀 스스로 해야 할 건지 소스 정도를 제가 좀 개봉하는 강의로 좀 들어주시면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100%가 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예측은 불가능해요. 제 예측도 이미 저기 이게 큰 손들이 털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게 공식과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큰 손들이 털어놨는데 급등을 했다라 했을 때 저도 그 예측이 미스가 됐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모든 걸 다 제가 옳다고만 해. 이게 저기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재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큰 그림의 관점에서 한번 이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게 경제에 다 연관이 돼요. 뭐 미국, 중국 다 뭐 전 세계가 자본주의권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 이번 시간을 시나리오 주가 시나리오 챕터라고 하나 이걸 봤나? 영어 줄 알아서 챕터 이걸 네 개로 한번 챕터 네 개의 그룹을 한번 제가 나눌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지지선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지지선에서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지지선이 이미 나왔어요. 다 지금 10년의 차트 보면 제일 높은 지지선을 보면 지금 지지선이 최고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어떻게 마지노선인데 이게 지지선 그런가 이게 잠깐만 네 이게 지지선 먼저 지지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지지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죠 대략. 이거 그러지 말고 요거는 빨간색으로 지지선. 자 지지선이 좀 중요해요. 일단 현재 2660이니까 1차 지지선 큰 손들이 이게 최고 상투라고 판단한 아까 저기 그 지지선이 2300 시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 제 1300에 제 사들였던 것을 2300대 다 팝니다. 이게 1차 지지선은 2300선이. 자, 그 다음에 2차 지지선이 있어요. 무섭다고요? 그냥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 지지선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2차 지지선이 어디냐? 네. 그렇구나.
2차 지지선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시즌 1300까지 떨어졌죠. 시즌 1200까지 떨어졌지만 일단 1300선이라고 할게요. 코로나 사태 때 최고 떨어진 게 2차 지지선이에요. 그럼 3차 지지선이 있겠네요. 예, 3차 지지선이 있어요. 그냥 지지선은 지지선일 뿐이에요. 이제 이게 시나리오, 말 그대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기 때문에, 좀 이거 들으면 좀 이거 지금 온몸이 오싹할 분들이 많은데, 3차 지지선이 700선으로 봐요. 그리고 4차 지지선도 있어요. 4차 지지선이 500선이에요. 원래 700선하고 제가 500선은 언급을 원래 안 하겠는데, 왜 이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지금이 예전에 마지막 공황 주기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이 500선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여기는 대공황, 이게 500선 이하라고 할게요. 그냥 500선 이하. 이게 대공황이 되면 이 정도까지는 그냥 폭락을 해요. 이게 보통 3단계에서 막 4단계, 5단계까지 급락장세가 한번 와요. 대공황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번 시대는 제가 대공황까지를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건 여기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500선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근데 700선은 이게 공황 상태까지 오면 700선까지는 한번 무너져요. 시장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공황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어요. 그러시면 IMF가 공황 아니냐고 하는데, IMF는 공황이 아니에요. 그냥 외환 위기죠. 공황과 IMF 위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먼저 그 기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공황이랑은 산업화가 된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뭐 농업국가나 선사시대나 유목국가에서는 안 일어나요. 이건 산업국가에서 일어나는, 이게 우리가 생산품 중에 비탄력 생산품과 탄력 생산품 있잖아요. 네, 탄력이랑은 탄력적으로 그를 시장에 이게 막 투여를 하는 그런 상품을 탄력 상품인데, 탄력 상품도 쉽게 이게 시장에 오면 나중에 재고로 이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물건이 안 팔리고 하면 대량 실업 상태와 신용 경색 여러 가지 악재가 같이 이게 몰려와요. 그게 이제 공황 상태예요. 이제 여기서 진짜 더 심해지면 이제 그걸 전쟁까지 이제 2차 세전이나 1차 세전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날 상황까지 가면 그걸 대공황이라고 해요. 뭐 여러분들 겁주려 한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색이 말이 되면 그렇게 움직여요, 경제가. 그럼 우리 뭐 이제 500까지, 저번에 보니까 미네르바라는 양반 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뭐 유튜브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희박해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면 이게 좀 대처를 잘 이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뭐 정상들이나 이런 거를 이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저거에서 대공황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1, 2차 세계대전 때 그때가 대공황이었어요. 근데 공황은 계속 세기마다 공황이 한 번씩 와요. 참고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는 공황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겪었고, 미국도 이제 좀 이렇게 겪었는데, 저거 하고, 뭐 아시아 쪽에서는 유일하게 공황하고 대공황 두 개를 겪은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한 나라와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그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대처를 처음, 쉽게 말하면 이게 코로나 감기가 걸린 사람들은 코로나가 다시 와도 대처를 해요. 우리 몸이 DNA가. 그런데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리고 감기도 잘 안 걸린 사람은 갑자기 코로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뒤져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좀 이런 걸로 좀 하시면 돼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네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공황도 겪었고, 공황도 한 2번을 겪었어요. 얘네들은 2번인가? 공황을 2번 겪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같이 겪으면서 대공황도 겪었어요. 얘네들은, 일본 애들은.
그럼 얘네들은 자기네도 모르게 이게 오면 이게 이 과거의 그 정보, 그 경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대처를 해요. 근데 경험이 없는 이런 저기 집단 사회에서는 그거를 대처를 잘 못해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공황을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이게 감기에 걸렸던 사람들이 감기를 또 걸려도 쉽게 이겨내요. 근데 감기를 평생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들이 코로나 감기를 걸리면 어떻게 대져요, 그냥 바로. 좀 이런 비슷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황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는 그 충격파가 틀려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자본주의를 하던 지가 얼마 안 되고 얘네들도 공황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 지금. 근데 이 공황을 겪으면 최고 충격이 센 게 중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요 나라가 좀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공황을 한번 겪으면 겁나게 이게 몸살 알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일본은 어때? 일본도 몸살 알이를 하긴 한데 그건 지켜봐야죠. 잘 대처할지 어떨지는. 자, 요거를 먼저 한번 지지선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녹화되고 있구나. 이게 지지선이라는 거를 알아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알아야 하는 게, 제가 이걸 갖다가, 시나리오로 해서 이제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한번 해봤어요. 자, 시나리오, 우리가 군대 가면 어떤 시나리오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게 다 있죠. 똑같아요. 이제 보통 이런 공황 상태가 이제 대공황으로 넘어갈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저거니까. 자, 시나리오 1 상황입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주가가 코스피가 V자 반등을 하고 지금 다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지금 형상이죠. 이제 여기서 보통 V자를 한번 코로나 때 꺾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한번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 이걸 W 반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1 시나리오예요. 아마 이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근데 답부터 얘기하자면 W 시나리오가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왜 최악의 시나리오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보통 이 W 상승 이런 게 갑자기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쭉 올라갔다가 쫙 올라갔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형상이죠. 자, 여기까지가 V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내려갔죠.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어느 순간에 또 올라가면 이걸 W. 자, 그러면 이거를 W자 모양 반등이라고 해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시장의 성적표만큼 성적을 받아야 하는데, 더 높게 성적을 받고 하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이미 알아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 구간에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좀 약간 무지한 사람들이, 무지한, 개인 투자자를 할게요. 거의 대부분 무지한 개인 투자자들이 다 여기 주식을 다 먹어요. 그러면 여기 먹고 여기서 팔면 되잖아. 이제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러면 요 정도 이게 W자가 형상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주식에 대해서 알고 이게 슈퍼겜이나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 애들은 다 알아 어느 정도.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왜? 여기서 한번 롤러코스터 탔어. 근데 두 번째 롤러코스터야. 자, 두 번째 롤러코스터 타고 싶을까요? 롤러코스터인지 뭔지 알면서. 그러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타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품이 되는데, 기관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 큰 손도 주식시장에, 없고, 기관들도 다 바스켓을 비워 있고, 외국인도 다 떠나 있어. 근데, 여기서 W에서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다들 이렇게 탈출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지한 개미들이 다 이게 먹고 먹어. 그럼 이게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급락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잘해야 오랫동안 길게 이게 조정을 받아요. 계속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주식값이 안 오르고. 그럼 그걸 다 누가 감내하냐? 예, 무지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거를 다 먹고 다 자빠져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지금 3,500 갔으니까 4,000, 5,000 가야지 않냐 하는데 4,000, 5,000 가면 이런 일들이 한번 발생을 해요. 언젠가는 가겠죠. 시장의 저기 원리에 의해서. 근데 현재 상황은 여기에서 W자 반등이 가면 대부분의 개미들이 그걸 다 먹게 돼 있어. 그럼 저희 개인 기관도 5개 피워놓고 큰 손은 주식시장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국인 투자는 한국 시장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개인 투자들만 요 상태에 이제 붕 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예, 당연히 추락을 하겠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차라리 이게 냉철하게 좀 냉정하게 들을 수 있지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조정 받을 건 받아야 돼요. 시장의 가격은 저게 아닌데 너무 과도평가되어 있으면 대부분 그거는 개인 투자들이 다 먹고 다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건 역사가 이미 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무지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먹고 이제 한강다리로 이제 다들 가는 게 이제 그래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W자. 다들 여기서 W 반등을 오기를 이제 바라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저거예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 이제 저도 좀 약간 이 관점 시나리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이제 VL자라고 해요. 이제 VL V자 반등했죠. L자는 뭔지 아시죠? 네, 밑으로 쭉 떨어져 가지고 반드시 그냥 가는 걸 이게 VL자 반등이에요. 보통 이런 거는 불황 때 이제 이게 불황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요. 불황. 이게 보통 저도 이걸 갖다가 이 정도 선에서만 이게 끝쳤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희망 시나리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 소원이에요. 요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이에요. 그 말은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안 멈출 수도 있고. 그럼 이 선이 얼마 정도냐? 한 2300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코스피로. 여기네요. 1차 지지선에서 이게 여기서 딱 L자로 이제 머물고 L자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 좀 이게 안정적으로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자, 그 다음 시나리오가 뭐냐, 보통 이제 VLL자라고요. VLL. 자, V자하고 VL자까지 이해가 되죠. L은 뭐냐? 네. 2차 급락 장세가 옵니다. 이제 이걸 제가 좀 이게 좀 가능성이 높고 좀 무서워요. 요게 좀 약간 이걸 제가 그냥 대처 시나리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올 거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포지션을 잡고 이게 VLL까지 한다. 말 그대로 VL은 2300선에서 이게까지 급락을 하고 여기서 좀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가는 거 유지하는 선을 바라는 게 이건 제 희망 소망사항. 이게 이고 이제 시나리오 3상황 같은 이게 여러분들이 좀 대처를 이 정도는 여기까지는 해야지 않을까 하는 게 여기 이 선이에요. 시나리오 3 상황이에요. 대처 시나리오. 그러면 보통 2300에서 L자로 해서 2300까지 왔으면 L로 또 한 번 급락 장세가 온다. 이제 네, 1300 지지선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 1300까지 떨어졌죠. 1300선입니다. 이게 VLL 대체 시나리오예요. 그럼 다음 있나요? 다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되도록이면 여기 제2 시나리오에서 끝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여기서.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여기가 높아요. 근데 이 가능성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시나리오가 네 번째 이제 시나리오 4가 있어요. 퍼챗. 이제 여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좀 공황 상태에서 이게 많이 저거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VLL에 다 적어오고 이게 한 1000선은 무너지고 700선까지는 코스피가 700선까지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시나리오 4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좀 이게 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희망사항이 여기서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해서 여기서 이게 완만하게 이게 저기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2300까지만 이게 희망 시나리오고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요 시나리오도 있다는 걸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게 시나리오 4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서 진짜로 이게 거의 이제 여기 오면 거의 대공황 상태인데 시나리오 5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이거는 희박하기 때문에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여기 지지선 500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저기 500이 아니라 500 이하로 무너지는 이 선이 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이게 거의 희박하고 여기도 희박해요. 이 선까지 오는 거.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정책적으로 이게 다 대처를 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703까지는 안 갈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요 선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거의 하여튼 여기는 거의 이거는 불가능. 근데 아예 근데 배제는 못해요. 항상 시장은 예측 불가한 상황을 이게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선 이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 상황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게 좀 판단을 해요. 근데 저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선까지 400, 500까지 갈 거라고 저는 이거 꿈에도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게 빗나갔었기 때문에 요것조차도 제가 아예 그냥 이게 아예 그냥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도 하지만 희박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국제적으로 제가 분석을 많이 하지만 제가 모르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럼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몰려 나왔을 때 시장에 이게 엄청나게 회오리가 몰아치는 그게 지금 솔직히 120년 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 주기론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근데 저는 이거는 여기까지 오면 진짜로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는 안 오기를 적었는데 하지만 아예 이건 배제는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시나리오 총 5단계를 저는 보고 있고 가능성이 요 가능성이 여기가 높다고 좀 봐요 저는. 되도록이면 희망사항이 여기서 이제 멈췄으면 하고. 이번 시간은 이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나리오가 코스피가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 건지를 한번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저도 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분은 하죠. 저거는 나도 하겠다. 저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여러 가지의 이게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어디에 통계적으로 좀 높냐 이제 그거를 보는 것 뿐이죠. 저는 통계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많이 두고 있어요. VLL. 희망사항이 2300선에서 이제 멈추는 게 제 희망사항이고, 현실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까 한번 그런 조심스럽게 좀 예단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만약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 설마가 사람 잡는 순간이 왔을 때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험성적인 그 대처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놔야 돼요.
약간 보험적인 성격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왔을 때도 대처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게 이게 좀 해야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번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날인데 좋은 소식은 뭐 이거 못 전해드리고 뭐 이게 암울한 소식도 전해드리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요. 일단 그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뭐 받아들일 건지 이걸 뭐 이제 적용을 할 건지는 그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투자한 데 있어서 이런 거 제가 뭐 이런 거 사라 팔라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통찰력을 좀 이게 깨워주고 세상이 이렇게 좀 돌아간다 이런 거를 좀 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엔 목적의 강의지 주식을 해서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큼 이게 돈을 수익을 많이 내시라고 이런 목적의 광고가 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만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왔을 때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할지 그 그 플랜이 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간은 시나리오, 주가 시나리오에 대한, 한번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